이 자리는 내 자리인데. 그 말에 돌아온 건 비웃음 섞인 한마디였습니다. 아, 어르신이요? 좌석 확인 다시 해보셔야겠네요. 티켓에 적힌 8열 14번은 분명 내 자리였지만 사람들은 나를 마치 엉뚱한 자리에 앉으려는 노인 취급했습니다. 극장은 조용했지만 내 마음속에선 커튼콜보다 더 큰 굉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배우가 아니라 관객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무대 아래에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나이가 많음에 상관없이 연극을 사랑한 한 관객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해질 무렵 창문을 통해 붉은 빛이 조용히 거실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나윤희 씨는 유리창에 기대어 오래된 수첩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가지런히 붙은 공연 티켓과 그녀가 손글씨로 남긴 감상문이 겹겹이 빛을 머금고 있었지요. 오늘은 그녀에게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신작 연극종이 울릴 때의 초연일이자 윤희 씨가 직접 예매한 VIP석 관람이 예정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윤희 씨가 직접 예매한 VIP석 관람이 예정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늘 조용했고 무대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노년의 여인이었지만 그 속엔 수십 년을 무대 아래에서 채워온 삶의 기억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끝이 오늘 날짜를 둥글게 동그라미 치며 멈추었습니다. 8월 14번 저녁 7시 30분 YS 전당 대극장.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장롱에서 꺼낸 건 새 옷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큰맘 먹고 맞췄던 갈색 코트, 약간 다른 베레모, 그리고 검은 로퍼. 소박하지만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자신의 모습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비록 세월이 깊게 내려앉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요. 지하철역까지는 도보로 12분 거리였습니다. 오후 6시가 가까워지자 인근 학교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회사원들이 우르르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윤희 씨는 그 틈에 섞여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중에 마주친 가로수의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고 계절은 그렇게 또 바뀌고 있었지요. YS 전당 대극장에 도착했을 땐 7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로비는 이미 관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깔끔한 슈트 차림의 남성들, 고급 코트를 걸친 중년 여성들, 사진을 찍으며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젊은 관객들. 그 속에서 윤희 씨의 모습은 조용히 그림자처럼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는 안내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8열 14번석인데요. 좌석 확인을 좀 해도 될까요? 안내 직원은 순간 그녀를 쓱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프린트된 티켓이,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티켓을 힐끗 확인한 뒤 태블릿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인 티켓은 2층으로 올라가셔야 해요. 거긴 일반석이거든요. 윤희 씨는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티켓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요, 이건 VIP석입니다. 8열 14번 맞거든요. 직원은 미묘하게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도를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쪽 좌석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요히 자리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차디찬 바람이 일듯 스쳤습니다. 그녀가 무대 아래로 들어서는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뒷목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누가 봐도 화려하지 않은 그 옷차림 때문이었는지 혹은 노인의 모습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이미 무대 위의 배우가 아닌 누군가의 불청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윤희 씨는 자신의 좌석 8열 14번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붉은 극장 조명 아래 관객들은 하나 둘 자리를 잡고 있었고 차분한 현악 사운드가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티켓을 다시 확인한 뒤 좌석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자리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옆 사람과 키득거리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제 자리인 것 같아서요. 8열 14번이거든요. 젊은 여성은 흘끗 윤희 씨를 보더니 옆 사람에게 뭔가를 툭 속삭였습니다. 이내 손에 쥔 티켓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맞아요. 친구가 예매해준 자리인데요. 윤희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의 티켓을 꺼내 보여주며 다시 설명했죠. 이게 제 예매 티켓입니다. QR코드도 있고요. 확인해 보실래요? 여성은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 자리로 받았다니까요. 자꾸 이러시면 공연 시작 늦어지잖아요. 근처에 있던 안내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윤희 씨는 차분하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젊은 여성 쪽의 티켓만 확인하더니 윤희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마 예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 대기석에 계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채 뒷줄로 비켜섰습니다. 잠시 후 안내 요원은 돌아와 말했습니다. 확인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좌석이 거의 만석이라 당장은 자리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쪽 뒤편 보조석에서 먼저 보시죠. 그녀는 입술을 지그시 다물었습니다. 무대와 가까운 자리를 위해 아껴온 적금 통장에서 꺼낸 비용, 한 달 전부터 기다려온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지금 이 순간 보조석이라는 말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조용히 보조석으로 향했습니다. 조명은 어둑했고 무대는 멀었습니다. 좌석도 임시로 설치된 작은 플라스틱 의자였고 뒷사람의 무릎이 거의 등을 밀 정도로 좁았죠. 막이 올랐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배우들이 열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배우들의 대사와 표정이, 조명과 배경이 모두 이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자신은 극장이라는 세계에서 한 발 비켜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없이 보아왔던 무대지만 오늘은 참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자리를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커튼콜이 울릴 때까지도 그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극장을 나섰습니다. 관객들은 흥분에 들떠 있었고 사진을 찍으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윤희 씨는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와 찬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없었던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그녀는 베레모를 고쳤으며 지하철역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의 밤은 환했고 사람들은 무심했습니다. 그러나 윤희 씨의 마음에는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 씨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햇살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창가를 스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밤의 일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무대 앞줄에서 밀려나던 순간 직원의 차가운 말투, 좌석에 앉지 못한 채 뒤로 밀려났던 자신의 걸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흘려보내야 했던 시간들. 그 모든 장면이 밤사이 수없이 되풀이되며 마음속에 조용한 분노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묵직한 마음으로 찬장 위에 놓인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티켓을 붙여놓고 관람 기록을 정리하던 그 익숙한 노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무대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관객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적고 나서도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어제의 무대가 아니라 극장 전체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본 건 단지 연극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수첩을 덮으려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 썼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투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극장의 불빛은 무대를 향해 있었지만 나는 그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은 좌석 등급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존중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글을 적는 동안 그녀의 눈가가 조금씩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장 하나하나에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어제 말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이 그 조용한 기록 안에서 천천히 피어났습니다. 펜을 놓은 그녀는 잠시 수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연극의 기억 사이에 이 장면은 유난히 다른 색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무대의 조명보다 더 뚜렷한 감정이 단 한 줄의 글로 새겨진 듯했죠. 그녀는 수첩을 덮고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우편 지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블로그의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기록으로 남기면 안 되겠어요.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로그인 화면에 아이디를 입력했습니다. 오래된 블로그의 메인 페이지에는 몇 년 전까지 올렸던 공연 후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하게 적었습니다. 8월 14번의 기록. 그녀는 수첩에 쓴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문장을 다듬지도 않았고 감정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그러나 조용히 써내려갔습니다. 비난도 분노도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존중이라는 단어만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글을 다 쓰고 게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오랜만에 조금은 후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지는 않더라도 이 글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그녀는 다시 수첩을 펼쳐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록은 나약한 이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침묵한 자의 유일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사람들은 바삐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의 오래된 블로그는 그날 오후까지도 조용했습니다. 늘 그렇듯 소수의 지인들만 오가던 공간이었고 새로운 방문자나 댓글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도 별다른 기대 없이 컴퓨터를 끄고 집 근처 작은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이른 저녁을 먹고 다시 블로그에 들어간 것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 작은 기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변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조회수 12. 댓글 1. 그녀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연극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날의 기록 고맙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윤희 씨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경험에 공감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윤희. 한때는 대사의 호흡 하나로 무대를 사로잡던 배우였습니다. 눈빛 하나에 서사의 결을 바꾸고 정적 속에 진심을 담아내던 사람. 그녀가 대학로 초창기 극단 청년에서 선 무대는 지금도 연극 평론가들 사이에서 회자됩니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벗어나기 위해 은퇴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무대 뒤편으로 남편의 부고가 들려왔고 그녀는 대사를 멈춘 채 조명을 등지고 무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후로 30년 그녀는 연극을 관객의 눈으로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티켓 한 장으로 늘 같은 자리에서. 무대는 계속 바뀌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연극을 사랑하는 배우이자 관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블로그는 이상할 만큼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1000단위를 훌쩍 넘기고 있었고 댓글과 공유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8월 14번, 극장 존중, 익명 의연극 애호가 같은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고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이 글을 인용하며 극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연극 전문 기자가 블로그 글을 캡처해 기사로 다루면서 상황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관객석에도 조명이 필요하다 한 어르신의 기록이 울림을 주다. 이름 없는 관객, 보이지 않던 좌석, 그러나 단단했던 기록. 윤희 씨의 말이 그렇게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무렵 한 통의 전화가 집으로 걸려왔습니다. 번호는 2로 시작했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혹시 나윤희님 댁이 맞을까요? 저는 국립연극제 운영팀의 이정아 팀장입니다. 윤희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제가 무슨 일로 연락을 받았을까요? 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름 아니라 윤희님께서 올리신 블로그 글을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현재 내부적으로도 검토되고 있고 무엇보다 연극제 측에서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단지 느낀 것을 쓴 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운영팀까지 연락이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팀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 개막작 공연에 초청드리고 싶습니다. VIP 좌석으로 정중히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괜찮으시다면 작은 문화 모임에서 짧은 이야기 나눠주시는 것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윤희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수첩의 낡은 표지를 가만히 쓸었습니다. 그 표면에 남아있는 지난 시간의 결이 마치 그녀의 존재를 다시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대 아래에서 조용히 연극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 말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면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녀의 말은 단정했고 부드러웠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했지만 깊고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수첩 한 구석에 작은 별을 그려 넣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단지 조용히. 그 별은 오래전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연극 제목 옆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연극제 운영팀과의 통화 이후 윤희 씨의 일상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장에서 장을 봤으며 정해진 시간에 TV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만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블로그 글은 이제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고 각종 포털 뉴스에서는 문화계의 새로운 문제 제기라는 제목으로 윤희 씨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8월 14번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연극 관객 사이에서 하나의 상징처럼 회자되기 시작했지요. 그날 오후 YS 전당 로비 한쪽에서는 직원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내데스크 팀장인 최 과장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부 관객에게 불친절했다는 민원이 지금 문화부까지 전달됐습니다. 문제는 해당 관객이 일반 어르신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에서 뜨겁게 언급되는 윤희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그날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좌석 확인을 도와드린 것 같은데요.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 과장은 고개를 돌려 그 직원을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분에게 보조석 안내한 겁니까? 직원은 입술을 꼭 다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과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주 개막작 VIP 명단에 윤희님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모두 태도를 재정비하고 응대에 실수 없도록 하세요. 무조건 공손하고 정중하게 아시겠습니까? 회의는 무겁게 마무리됐습니다. 직원들은 빠르게 흩어졌지만 어느 누구도 평소와 같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희 씨를 직접 응대한 그 직원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녀의 표정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물러났고 보조석에 앉아 공연을 끝까지 봤습니다. 자신은 단지 그에게 나이든 허름한 어르신으로만 비쳤던 겁니다. 며칠 후 윤희 씨는 공식 초청장을 받아들고 YS 전당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공연 시작 2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도착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알아보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검정 수트를 입은 안내 직원이 정중히 다가왔습니다. 윤희님이시죠? 이번 초청은 특별히 대표님께서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VIP 전용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윤희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말에 어딘가 씁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지난번과는 너무 다른 대우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의 안내를 따라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고급 커피와 다과가 준비된 조용한 공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창가에 앉으며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진 듯 했지만 본질은 그대로였습니다. 사람이 존중받는 이유는 옷차림도 나이도 아닌 존재 그 자체라는 것. 그녀는 오늘 그 메시지를 다시금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조용히 앉아 손에 든 초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립연극제 개막작 공식 초청장 나윤희님 귀하. 낯선 정중함, 낯선 이름 부름, 낯선 대우. 그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 같은 극장에서 같은 무대를 기다리며 그녀는 뒤편 보조석에 앉아 있었지요. 문이 열리고 라운지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윤희님, 운영위원장이 잠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잠시 뒤 단정한 정장 차림의 5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윤희님, 이런 방식으로 뵙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많이 불편하셨죠? 저희 운영팀의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희 씨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감추려는 태도가 더 아프게 하더군요. 운영위원장은 짧은 숨을 삼켰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사실 윤희님의 블로그 글을 보고 내부 직원들이 많이 반성했습니다. 극장이라는 공간이 단지 무대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는 빛을 받지만 관객은 조명을 받지 않죠. 하지만 그 조명 밖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야 연극이 완성되는 것 아닐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윤희 씨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공연이 끝난 후 관객을 위한 짧은 좌담회를 열고 싶습니다. 윤희님께서 관객의 시선에서 한 말씀 나눠주신다면 극장도 연극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무대가 있는 건물의 벽이 보였습니다. 그 벽 뒤에는 수많은 객석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엔 여전히 누군가는 앉아 있고 누군가는 밀려나 있겠지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좌담회는 부담스럽지만 그 대신 제가 보고 느낀 걸 글로 남겨도 괜찮을까요? 운영위원장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윤희님의 기록은 이미 큰 의미를 가진 말씀이셨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부족한 만큼 귀를 더 열겠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대 아래에 서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도 연극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극장 안은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무대에 막이 오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윤희 씨는 다시 한번 티켓을 확인하고 로비를 지나 객석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좌석 안내 요원은 그녀를 보고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희님. 8열 14번, 이쪽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대와 가까운 거리, 배우들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생생한 그 자리. 하지만 그녀의 눈은 무대가 아닌 천천히 객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공간이 바뀌길 원했습니다. 무대 위만이 아니라 무대 아래의 풍경도 더 따뜻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공연은 시작되었고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숨을 죽이며 집중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커튼콜이 울릴 때 그녀는 조용히 손을 맞부딪혔습니다. 이번엔 정말 박수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게도 그리고 무대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윤희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도서관, 조용한 재래시장, 주말마다 들르던 시립문화회관.
겉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안쪽에서는 무엇인가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서관 2층 문화강좌 게시판 앞에서 한 중년 여성이 윤희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그 블로그에 글 올리신 분 맞죠? 8월 14번 이야기요. 윤희 씨는 순간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 여성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연극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나이 드시고는 극장에 가는 걸 자꾸 꺼려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몰랐는데 그 글을 읽고 이해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윤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떤 격한 감정보다도 이처럼 조용한 공감이 그녀에겐 더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문화회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시니어 모임에서 연극과 관객의 예절이라는 주제로 강좌를 열고 싶은데 혹시 강사로 나서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윤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요. 문화회관 담당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 오래 있었던 관객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수첩에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무대 아래의 빛도 필요하다. 그 문장을 조용히 떠올리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강좌 날 작은 강의실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은퇴 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주와 함께 왔고 누군가는 연극을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윤희 씨는 마이크 앞에 서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나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무대가 아니라 무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강의가 시작되자 모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일어난 일보다 무대 밖에서 느낀 감정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관객으로서의 존엄, 예술을 향한 겸손, 그리고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작지만 단단한 말들. 말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한 어르신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우리 말을 들어주겠어요? 근데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저도 당당하게 관객석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희 씨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말보다 깊은 따뜻한 동의가 그 손끝에서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윤희 씨는 수첩 한 귀퉁이에 조용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내 자리에서 시작된 일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작점이 되길. 그리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가볍게 커튼을 흔들었고 도심의 불빛이 낮게 깔렸습니다. 그녀는 그 바람 사이에서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시 무대 아래. 그 자리는 여전히 조용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함께 숨쉬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윤희 씨는 늘 그랬듯 조용한 일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수첩은 예전보다 더 자주 열리고 있었고 강연 요청과 인터뷰 문의가 가끔씩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대부분 정중히 고사했지만 꼭 필요한 자리라 여겨질 땐 조용히 참석했습니다. 그녀가 원한 건 주목이 아니라 연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 한켠에서 열리는 작은 문화 강연의 포스터를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포스터 제목은 이랬습니다. 관객의 시선으로 바라본 연극의 윤리 나윤희 선생 초청 강연. 조금은 어색한 호칭이었지만 그녀는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그날 강연장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대학생부터 은퇴한 교사, 오랜 세월 극장을 지켜본 노년의 관객들까지. 그녀는 무대 앞 작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연극은 무대 위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대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이 그 자체로 한 편의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오늘도 관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절대 작은 자리는 아니라는 걸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박수는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청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극장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윤희님의 글,
진심으로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앞으로 무대 밖의 시선도 더 잘 기억하겠습니다. 윤희 씨는 그 말에 손을 가볍게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극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절반은 바뀐 거예요. 그날 늦은 밤 그녀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엔 이미 수많은 이야기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빈 마지막 줄에 단 한 줄을 조용히 적었습니다. 이제는 내 자리가 누군가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펜을 놓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극장은 멀리 있었지만 그 빛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대에 서지는 않겠지만 누군가의 무대 아래에 조용히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연극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도 무대 아래 당신의 자리는 빛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